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정말 유동성 상승으로 강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유동성 상승장의 끝물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고, 그러한 끝물이 두렵다고 하시면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레이 달리오의 방식을 제시하는 리스크 패리티라고 하는 방식을 역용해서 우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거는 엑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스크 패리티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리스크 패리티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또는 채권 또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유가 등의 어떤 상품들, 이러한 모든 투자 자산들의 위험 기여도가 있을 거고, 그 위험 기여도가 동일하게 이제 구성하여 투자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뭐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주식의 비중은 낮추고, 뭐 채권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채권의 비중은 높여서 전체적인 어떤 자산의 그 위험 기여도가 동일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S&P 리스크 패리티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에서는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들의 어떤 벤치마크를 제시하기 위해 이제 개발한 이 지수인데, 여기서 이제 뭐 3년 또는 1년 클릭하셔가지고 엑스포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정도 단위만 엑셀로 이제 다운받았고, 꾸준히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은 이 리스크 패리티 지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우상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있고, 이 외국인 또한 한국의 어떤 주식을 꾸준히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수 관련된 뭐 삼성전자를 위시한 시가총액 대형주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위험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서 전저점을 리스크 패리티 지표가 전저점을 순간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뭐 전체적인 어떤 주식 비중을 제로로 만든다던가 이러한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 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 전략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HTS에서 코스닥 종가 지수를 받아 놓은 거고요. 3일 평균, 그리고 5일 평균, 10일 평균 일단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에는 이제 숨김으로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일과 5일, 10일 모두 하회하게 되면 이게 3점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1월 6일 날 종가 기준으로 3일 2평, 5일 2평, 10일 2평을 모두 하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7일 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1월 6일 날 보고 1월 6일 날 미국 시장 종가에서 리스크 패리티 지표를 봤는데 전일 대비해서 유동성이 악화된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다음날 무조건 줄이자. 1월 7일 날 일단 시가에 줄였는데, 뭐 종가 기준으로는 다행히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지표가 나왔는데, 1월 7일 날 또 저녁에 보니까 리스크 패리티 지표가 영 비실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맞이했습니다. 오전에 맞이했는데, 오전에 이제 고민을 스럽죠. 이제 주식을 좀 늘려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다시 늘렸더라도 1월 8일 날 이제 또 한번 그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의 어떤 종가 지수가 3일, 5일, 10일을 다 하회했고,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보니까 유동성이 0.8%나 심각하게 줄었던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M2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정도로 준 거는 굉장히 많이 줄었던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1월 9일 날 이제 다시 지수가 올라서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의 어떤 종가 지수가 3일, 5일, 10일을 다 상회했으니까 이제 1월 10일부터는 주식을 늘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1월 9일날 이제 마지막 고민을 하는 거죠. 1월 9일날 유동성 지표가 이제 개선된 걸 봤더니, 리스크 패리티 지표가 이제 개선됐다는 거는 유동성 지수가 개선되었다는 거고, 다시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월 달에 보시면은 1월 28일 날
문제가 지수상 코스닥 지수상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29일 시가부터 둘이 줄여야 될 텐데 28일 날 이제 저녁에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뭐 크게 유동성이 개선된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일단은 기계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2월 4일 날 이제 다시 한번 그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찬스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녁 2월 4일 날 보니까 유동성 지수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식을 다시 한번 늘려 나가는 거죠. 늘려 나가서 쭉 이제 가다가 2월 20일 날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고, 2월 20일 날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리스크 페리티 지표가 안 좋아졌으니 21일 날 주식은 이미 다 줄이겠죠. 시가에 다 줄이겠죠. 그리고 2월 25일 날 일단은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2월 25일 날 저녁에 보니까 리스크 페리티 지표가 영 비실비실합니다. 심각하게 줄어 있는 거죠. 전일 대비해서. 그러면은 26일 날 이제 주식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이날 사실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경험칙으로 줄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27일 날 지나서 3월 2일 날 이제 다시 한번 매수 찬스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제 3월 2일 날에는 뭐 리스크 페리티 지표가 좀 괜찮아졌으니까 주식을 다시 늘려 나갈 수 있는 거죠. 주식을 다시 늘려 나가는데 이제 3월 9일 날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3월 9일 날 문제가 발생을 해서 3월 10일 날 이제 주식을 비워야 되는데, 3월 9일 날 아니나 다를까 리스크 페리티 지표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제가 좀 전에 리스크 페리티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때쯤부터는 뭔가가 심각하게 떨어진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이제 제로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결정도 하실 수 있고, 결국 이제 여기서도 힙소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힙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크로스 체크하면은 힙소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이 유동성이라는 게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이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3일 날 이제 마지막 악화에서 3월 24일 날 좀 좋아졌어요. 그럼 25일 날 주식을 사야 되는데 3월 24일 날 이제 긴가민가한 거죠. 3월 24일 날 좋아졌는데 내가 3월 25일 날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고 나는 과연 이때 주식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월 24일 날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리스크 페리티 지표가 좋아졌다는 걸 확인을 하면 이제 3월 25일부터 적극적으로 좀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쭉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일회성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때가 있는데, 뭐 28일 날 되더라도 저녁에 보니까 오히려 유독 리스크 페리티 지표가 좋아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요거를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10월 달쯤이었나요? 저희가 8월 달에도 한번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8월 달에도 보시면은 8월 14일 날 이제 뭐 좀 지표가 안 좋아졌고, 여기서도 유동성 지표가 안 좋아졌고, 8월 18일 날도 상태가 안 좋은데 다행히 8월 18일 날 리스크 페리티 지표는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조금 이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더니 19일 날 가서도 좀 괜찮아져서 이제 8월 20일 날 샀다가 또 손절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4일 날 좀 괜찮아져서 봤더니 이제 리스크 페리티 지표가 좀 괜찮아졌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들어왔었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또 장이 좀 어려웠는데 9월 21일에 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모두 하회했고 22일 날 주식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3일 날 이제 21일 날 보니까 미국 시장으로 저녁에 보니까 리스크 페리티 지표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주식을 비워놨고, 비우다가 이제 29일 날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럼 28일 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회복된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리스크 페리티 지표를 같이 추세를 한 번씩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좋아졌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면 다시 주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5일 날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10월 달에 좀 주식이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월 15일 날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유동성 공급이 좀 더뎌지는 느낌입니다. -0.1로 찍혔죠. 그래서 16일 날 주식을 비웠고,
그리고 21일 날 지표가 나왔는데 아니 웬걸 리스크 패리티 지표가 영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상 한 0.5% 이상 이제 마이너스를 찍히면은 22일 날 그 다음날 주식을 안 사는 게 오히려 상책이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날 보니까 좀 지표가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28일 날 저녁에 보니까 리스크 패리티 지표가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주식을 안 사는 거죠. 그리고 29일 날 저녁에 한 번 더 봅니다. 리스크 패리티 지표가 또 나빠졌습니다. 그럼 안 사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29일 날 이제 또 나빠지는 지표가 있었는데 여전히 나빠졌고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고 이 11월 2일 날 왠지 1% 정도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세 개의 지표 모두 다 지금 그 코스닥 지수가 추세를 타고 가고 있었고 이제 세 가지가 모두가 한 번에 또 무너졌던 게 11월 17일인데 11월 17일 날 이제 무너진 게 이제 0.2%의 리스크 패리티가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일회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22일 날 이제 22일과 23일 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종가를 3일, 5일, 10일 모두로 하회하면서 순간적인 충격을 줬죠. 그리고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연말 랠리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22일 날 이게 깨졌을 때 저녁에 리스크 패리티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일 날 한 번 더 깨졌죠. 깨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24일 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28일부터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늦어도 28일날 주식을 사야 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진짜 28일날 주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은 사실 24일날 리스크 패리티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하셨더라면 23일, 24일날 있었던 리스크 패리티 지표를 한번 확인을 했었더라면 그래도 28일날 자신있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 리스크 패리티 지표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글로벌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 이게 이제 휩소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쓰고 계시는 3일, 5일, 10일의 어떤 리스크 관리에다가 약간 크로스 체크로 같이 포함해서 보시게 되면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시점을 어렴풋이 눈치챌 수 있고 이거를 여기 제가 이제 첨부해드리는 주소에서 차트 같은 모습으로 같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차트 분석을 쓰셔도 되고 또는 이제 월 단위의 어떤 유동성 공급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이제 있는 1월 그러면 12월에 일단 증가했었던 리스크 패리티 인덱스의 변화율과 그 변화율이 점점 월 단위의 어떤 변화율 또는 2주 단위의 어떤 변화율이 점점 피크아웃하는 느낌이 나타난다면 이제 단기적인 유동성 파티가 어느 순간 종료되거나 그리고 주식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크로스 체크하기 좋은 방법이 이 S&P 리스크 패리티 인덱스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코스닥 지수의 3일, 5일, 10일의 이동평균의 어떤 하회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가 다 하회하면은 비중을 뭐 제로로 한다거나 그다음 하나씩 하회하면은 비중을 뭐 25%씩 줄여본다거나 또는 33%씩 줄여본다거나 또 늘려나갈 때는 뭐 한 단계별로 이렇게 늘려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운용하시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MDD를 굉장히 낮출 수도 있고 크게 잃을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지표들이 휩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리스크 패리티 인덱스가 주식과 채권, 상품 등 모든 투자 자산들의 위험을 기여도를 동일하게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모든 상품들을 사는데 투여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느 순간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이 어느 순간 좀 힘들어지고 끝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